요즘에는 새 차를 안 사고 중고차를 산다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근데 현실은요, 그 중고차조차 많이 사려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때 제네시스 새 차가 되게 많이 나왔답니다. 뭐 GV80이니 뭐 G80이니 무지하게 팔렸다고 하죠. 왜 그렇게 많이 팔렸나 하고 봤더니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이 2억 올랐다 3억 올랐다 돈 벌었다라는 기분에 흥청망청거리며 벤츠도 사고 제네시스도 사고 아우디도 사고 엄청 많이 샀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끌 이자 부담 때문에 살아가는 게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굳이 차를 바꾸겠다라는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잘 굴러가는데,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를 왜 바꾸냐라는 겁니다. 차만 안 바꿉니까? 대형가전 TV도 안 바꾸고요, 세탁기도 안 바꾸고, 냉장고도 안 바꾸고, 뭐 대형가전들도 안 바꿉니다.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뭐 있냐라는 겁니다.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렇게 대형가전 안 사고 자동차 안 사고 소비가 큰 소비가 줄어들면 작은 소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비를 줄인다, 사람들이 뭔가를 안 산다라는 거, 그 관련되어 있는 내수시장이 같이 이제 침체가 된다라는 거. 내수 침체가 되면 그로 인한 여파가요,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직격탄으로 오는 거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매출이 나와서 이익이 생겨야 그걸로 먹고 사는데 생활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영업자들 폐업도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노답이다라고 얘기하죠. 자영업 폐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구나, 더 빡세구나, 더 힘겹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돈이 없어서 마이너 통장으로 대출받고 카드론 쓰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도 그마저도 안 되면요, 그래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더 답이 없는 거죠. 더 힘겨워지는 거죠.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함부로 뭔가 물건 욕심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유 있을 때, 내 상황이 좀 좋을 때나 물건 욕심을 부리는 거지, 내 상황이 좋지 못하면 그런 욕심조차 사치다, 현실을 모르는 이 무모한 행동들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더 냉정하게 삶을 내다보고 함부로 뭔가 결정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고 두고 보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지금의 삶을 좀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시국이 지금입니다. 지금요, 함부로 뭔가를 욕심부리고 함부로 나대고 살다가는 되게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좀 더 냉정하게 마음을 좀 굳게 먹고 현실을 좀 엄중하게 살피는 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냉정하게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누구도 나아진다, 금방 괜찮아질 거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조심히 일상을 채워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놈들 중에 뭐 자신은 뭐 하는 거 없으면서 듣기만 하면서 보기만 하면서 자동차 소리가 많이 나서 집중이 안 된다는 등, 자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등, 사투리가 왜 그 모양이라는 등, 왜 걸어가면서 찍냐는 등, 왜 앉아서 찍냐는 등, 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특성이 뭡니까? 되게 이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되게 불쌍하게 사는 하층민이고 인간말종들이고 쓰레기들이고 이 사회 부정자들인 경우가 많죠. 왜 제가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냐? 이 정상적인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뭔가 우리가 얻으면
이 사람의 기본 심리는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 심리입니다. 근데 딴지를 긁고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뒤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댓글로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글을 보면서 상처도 받고 좀 화도 나고 의욕도 꺾이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냐, 아, 그런 인간들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구나. 아,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시궁창이고 별 볼 일 없고 엉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구제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심성이 그렇다라는 건 결국 그들이 그런 인생밖에 못 사는 한심한 처지는 남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남들에게 비방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하는 그들의 삶은 결코 좋을 수 없을 거다. 그들은 나중에 분명히 사필 기정으로 자신이 남들에게 했던 짓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당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악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빌런들, 또라이들 말입니다. 근데 내가 피해도 괜찮다. 내가 피해도 그들은 언제든 되게 서럽고 충격적인 결말을 맞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한테 한 짓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말을 맞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무리하게 남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치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이 남을 진정으로 원하고 위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만 있는 건 없다. 중고차도 안 팔리고 새 차가 안 팔린다. 자동차 매출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것.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경제 아래에서 자동차 매출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청년들, 자동차를 주 소비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그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고, 이 청년층은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멀리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또한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